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위령제가 국가 주관으로 치러집니다. 서귀포시가 수돗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허가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가 정부의 사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제주의 카지노 허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가 제주에서도 버젓이 운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포차 유통업자와 운전자 등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 발생한 지 66년 만에 4월 3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희생자 추념식이 국가 주관으로 치러집니다. 유족과 도민들은 4.3 역사 바로 세우기에 한 획을 그었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인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양민 학살 사건인 4.3 사건이 발생한 지 66년 만에 이뤄진 국가 차원의 조치입니다. 4.3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지난 2000년 4.3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2003년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 이어 4.3 역사 바로 세우기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이제까지 일관되게 해왔던 것처럼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알려나가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민간 차원에서 이뤄져 온 위령제 행사가 올해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 차원의 추념 행사로 격상돼 치러집니다. 오는 4월 3일 국가 주관 첫 추념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기념일의 의미를 뜻깊게 해줄 것을 유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유족들에게 좀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은 그나마 우리 유족들이 이제는 정말 참 국가에서 인정하는 추념일이 되고 대통령까지 이렇게 해서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편 지금까지 제주 4.3위원회가 결정한 4.3 희생자는 14,032명이고 추가 신고된 희생자 326명은 이달 안에 희생자로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은 땅에 집을 짓고 싶어도 수돗물이 나와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서귀포시가 수돗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허가해 특혜 의혹이 일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서귀포 앞바다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중산간 마을. 울창한 소나무숲 사이로 3층짜리 건물 3채를 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단독주택으로 처음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다세대 주택 18세대로 허가가 변경됐고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 주라든지 이쪽은 뭐 잘 모르세요? 그분은 서울과 계시니까 가끔 급하시면 한국은 오셔서 여기 이제 땅을 매입하셔가지고 이제 문제는 이곳은 경사가 급해 수돗물을 끌어오기 어렵다 보니 지하수를 식수로 써야 합니다. 실제로 서귀포시는 지난해 이곳에 또 다른 다세대 주택 건축 허가가 신청되자 수돗물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거쳐 허가를 결정한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거는 상수도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인데 그 판단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상수를 관장하는 그 부서에서. 하지만 수돗물 때문에 그동안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던 마을 주민들은 불공평하다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서귀포시로부터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가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수협 사기 대출 사건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55살 김모 씨가 오늘 오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전문 위조업체를 통해 관련 서류를 위조했고 인출한 3,900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위조 전문 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쯤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뒤 다른 사람의 땅을 담보로 9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 자본이 추진하는 카지노 설립 계획이 정부의 사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잇따라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국과 미국 합작사가 제출한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에 대해 사전 심사 결과 적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에 처음 진출하는 외국계 카지노인데 2조 3천억 원을 들여 쇼핑몰 등 복합 리조트로 추진됩니다. 외국 자본의 카지노 진출이 허용되면서 관심은 제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카지노 가운데 제주에는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8곳이 영업 중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재작년 흑자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35만 명이 찾아 2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중국 자본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현재 노형동 드림타워와 2호 유원지, 신화역사공원과 예래휴양령 주거단지 등 4곳에서 카지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형동 드림타워 카지노는 전용 면적이 2만 2천 제곱미터로 영종도 카지노 7,700제곱미터보다 3배 더 넓은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한 2, 3년 동안 줄기차게 한 50%씩 고객이 늘면서 괜찮아졌는데 또 다른 게 크게 생기면 또 그거 나눠먹게 되는 거고.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카지노 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정부가 물꼬를 트면서 제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외국인 카지노 확대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좀 투자하려는 지금 외국 자본, 특히 중국 자본 중심의 지금 카지노 산업 확대 가능성들은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지노에 대해 도지사 예비 후보들의 사업 재검토 촉구도 잇따르면서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연근해 어업조업금지구역이 60년 만에 확대돼 수산자원과 영세 어민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쌍끌이 저인망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을 현재 제주도 남쪽 11km 이내에서 17km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또 근해 안강망의 경우 제주도 5.5km 이내에서 조업을 금지하도록 새로 규정을 만들었고 대형선망은 제주도 7.4km 이내로 조업 금지 구역을 유지하는 대신 불빛을 사용하지 않아도 조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도로의 무법자라고 불리는 대포차가 제주에서도 버젓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포차를 판 업자와 구입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중고차 판매점. 48살 오모 씨는 바지 사장인 28살 김모 씨를 내세워 재작년부터 대포차를 팔았습니다. 이들은 범칙금이나 세금을 내지 않는 차량을 시중보다 30%가량 싸게 산 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팔거나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대포차를 유통했습니다. 자기 생일을 만약 이전하게 되면 압류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전을 늦게 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차 좀 팔겠다 해가지고 공차를 빌려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 같은 수법으로 오 씨가 2년 동안 대포차 44대를 팔아 1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신용 불량자는 물론 회사원이나 가정주부까지 세금이나 보험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불법인 줄 알면서 대포차를 구입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영세민은 재산을 숨기기 위해 대포차를 운행했습니다. 그거가지고 저 차를 적게 몇 개월 같은 거 어때? 도대체 몇 개, 누가 나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한테 차를 몇 개씩 대포차를 해줍니까? 대포차라고 해서.
대포차는 각종 범죄에 이용되거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돼 과속 난폭 운전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운행자라든지 소유자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2차적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대포차를 유통시킨 O 씨 일당과 운행자 3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검거되지 않은 운행자 1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는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성산포의 낮 기온이 20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 전역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고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05 마이크로그램으로 약한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차차 흐려져 모레 새벽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오겠다고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 MBC 시청자위원회 3월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공정한 선거 보도와 함께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정책과 다양한 선거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초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우려되는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취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오늘 제주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중국 자본의 대규모 개발 사업과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의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하나지만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선거일 전에 분명한 방침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예비후보는 또 이번 선거에서 제주도지사에 당선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은엄 의원은 현재 12조 원인 제주 지역 총 생산을 단시일에 25조 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대해 도민들이 실현 가능성을 궁금해하고 있다며 원 전 의원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고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신공항은 기존 제주공항과 연계해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새로운 여객터미널을 건설한다는 것을 전제로 기존 활주로에서 600m 떨어진 북쪽 해안을 매립해 동서 활주로를 배치하는 방안과 1km가량 떨어진 북쪽 해상에 공항 활주로를 건설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고희범 예비후보는 기존 공항을 확장할 경우 비용이 적게 들고 공사 기간도 짧으며 심야 운행의 확장성도 높아 신공항 건설보다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학 노동조합 제주 한라대학교 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라대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인 교비 25억 원을 별도 학교인 부설 유치원 건축비에 사용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감사 청구서와 감사원에 민원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한라대학교 이사회는 건축 비용 자금의 출처와 승인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농민을 상대로 한 공무원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 제주도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상순 제주도 농업기술원장은 오늘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과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조 사업을 신청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다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농업기술원 소속 허모 씨는 농민 36명을 상대로 감귤하우스 시설 지원비를 보조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13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제2회 제주 4.3 평화문학상 시상식이 오늘 제주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수상자는 시 부문의 북촌리의 봄 박은영 씨, 소설 부문의 불타는 섬 양영수 씨로 문학상과 함께 시 부문은 2천만 원, 소설은 7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올해 4.3 평화문학상에 국내외에서 시와 소설 1000여 편이 응모됐고 소설 당선작은 조만간 출간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생산된 경주마가 역대 최고가에 낙찰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경주마 생산자협회는 오늘 마사회 제주 목장에서 열린 국내산 경주마 경매에서
더러블의 순말이 2억 9,100만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